음성 광고를 고려하고 계신다고요? 지상파 라디오 팟캐스트에 100% 효율을 보장받는 음성 광고 상품이 판매 중인 거 알고 계셨나요? 신속하게 제작하고 바로 집행할 수 있는 팟캐스트 광고를 아트나인틴과 함께해보세요. 내가 원하는 시리즈에 내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 아트나인틴을 검색해보세요. 아트나인틴 넘버원인 팟캐스트.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다음 달 5일이 생신이시래요. 누구요? 지금 107세이신 아나 델 프라이어 할머님이요. 예? 다음 달에 108세 되시는 거예요. 지금 미국 뉴저지에 살고 계신다는데 저희가 사진을 입수했습니다. 보이시죠, 이 사진? 예. 근데 백발에 좀 마르셨는데 지금 보행 보조기 같은 거를 잡고 걸으시는데 네네. 눈빛은 소녀 같으신데요? 초롱초롱 빛이 나죠? 네. 와.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오래 살고 싶다 하지만 그 앞에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누구나 그렇죠. 이 프라이어 할머님은 지난 5월에 또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셨었는데 네. 2개월간 투병 끝에 지난달 회복하셨답니다. 우와. 어릴 때는 스페인 독감을 극복하기도 하셨다니까. 와, 스페인 독감 진짜 언제 쪽이냐. 와. 100년 전 아니에요, 진짜? 그럼 우리 아나델 프라이어 할머님은 더 오래 사시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한 어떤 그 비법이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보게 이 되잖아요. 할머니 비결은 뭘까요, 정선희 씨? 딱 한 가지만 찝어주셨대요. 예. 계속 움직여라. 할머님이시니까. 네. 할머님 생활 패턴을 자세히 관찰해 봤대요. 그랬더니 할머님은 음악이 나오면 춤을 추고 장 보러 가실 때는 1.6km를 꼭 걸어가시고 예. 하루 중에 저녁 한 끼는 꼭 손수 만들어 드신대요. 우와. 아니 음악이 나면 춤을 추신다는 게 참 인상적인데요. 그죠, 되게 인상적이죠. 네. 이유가 먼저 세상을 떠난 할아버지가 탱고 무용수셔서 예전부터 함께 춤추는 걸 좋아하셨대요. 아. 얘기만 들어도 막 영화의 한 장면 같고 너무나 멋진 노년 아니에요? 진짜 그러네요. 그쵸? 오, 할아버지 아름답다. 함께 춤을 평생 춰오신 거잖아요. 예. 요즘 여러 가지로 힘든 일 많은데 이런 극복의 아이콘 같은 할머님의 에너지가 우리한테도 좀 전해지면 좋겠네요. 그죠? 그러니까요. 네. 계속 움직여라. 오. 저도 계속 움직여요. 입만. 입만. 그래요. 그럼 입만 살겠네요. 와. 그래서 나온 거구나. 입만 살아가지고. 그러네요. 와. 어쨌든 정선 씨, 우리도 첫 곡 나갈 때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몸 좀 살살 움직이죠. 그러니까 자꾸 요새 뭐 심적으로 우울하니까 계속 어디 드러누우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제가. 집에만 있게 되고 자꾸 쉬게 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진짜 그런 분들께 이 에너지 있는 한마디가 정말 절실했던 것 같아요. 예. 박기영의 시작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듣고 올게요. 예, 8월 14일 금요일 지금은 라디오 시대 첫 곡은 우리 지라시에도 공개방송 때 함께해 주셨던 박기영 씨의 시작 듣고 오셨습니다. 네, 계속 시작점을 찍어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아예 뭐 이제 다 1년의 초반 다 지났는데 뭐 새삼 이게 아니라 계속 방점을 찍으면서 가는 거죠. 시동을 거는 거죠. 그렇죠. 우리 아나 할머님께서는 네. 자 이제 70살이야 다시 시작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80부터 시작 이렇게. 그렇죠. 제가 아는 분도 동명이인 있으신데 아나 할아버지. 아나. 이분이요. 아세요? 아니, 전혀요. 잘 몰라요. 네. 네. 멋지게 나이를 먹는다는 거 참 대단한 거예요. 계속 움직여야 되나 봐요, 그죠? 마음도 몸도 계속 움직이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네. 나이 들면 계속 시키게 되더라고. 맞아, 주저앉게 되고 그죠? 저거 좀 갖고 와. 막 나는 몸이 무겁잖아 이러시잖아요. 엉덩이가 가벼운 어른이 돼야겠다. 그러네. 명언이네요. 식사 조금만 하고 좀 움직여야겠어요. 자, 오늘 사랑극장 있는 날인데요. 김영선 성우님, 남유정 성우님 모시고 4부에서 함께합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우리 집도 물 잘 나올 수 있을까? 우리 시설도 수압이 좋아질 수 있을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2020 행복 가득 수 프로젝트. 낡은 수도 배관에서 나오는 녹물, 오래된 주방과 화장실, 그동안 삶에 치여 미뤄두셨던 물 사용 환경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개선해드립니다. 사연 신청은 8월 21일까지. 보다 자세한 안내는 지금은 라디오시대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배너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가정과 복지시설에 새로운 물 환경을 선물할 행복 가득 수 프로젝트. 이 캠페인은 한국수자원공사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함께합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행복 가득 수 프로젝트 지원 사연을 모집한다는 안내 자주 해드렸잖아요. 저희가. 네네. 그동안 어떤 사연이 혜택을 받으셨는지 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실제 사례들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잘 들어보시고 나도 해도 될까? 이런 감을 좀 잡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2018년에는 충남 서산에 사시는 정종예님 댁을 고쳐드렸습니다. 어떤 상황이었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들어보시죠. 정종예님 댁에는 9명의 대가족이 삽니다. 종예님과 아내분, 그리고 아들 부부와 손자 손녀가 5이죠. 그렇지 않아도 복작복작한 대식구가 좁은 집에 사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종예님의 안전이었습니다. 종예님은 하반신 장애 판정을 받아 의족을 사용 중이십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앉거나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집 화장실엔 세면대가 없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화장실 벽마저 갈라지고 바닥엔 오래된 장판을 깔아놓고 있었기에 배수도 원활하지 못했는데요. 한마디로 안전과 위생에서 모두 열악한 화장실이었죠. 그래서 종예님은 손 한 번 씻으려 해도 불편한 몸으로 바닥에 쭈그리고 앉았다가 일어서기를 반복해야 했고요. 물기가 흘러 미끄러운 화장실에 장판 바닥에 넘어지기도 여러 번. 뿐만 아니라 종예님이 자주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주방 역시 낡고 오래되어 수돗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부엌 바닥 또한 찢어지고 갈라져서 테이프로 여기저기 붙여놓은 모습이 어디가 장판이고 어디가 테이프인지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이 모든 걸 고치고 살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죠. 아드님은 생계를 위해 새벽같이 출근해서 덤프트럭을 운전해야 했고 며느님 또한 식당에 나가서 일을 하느라 집 상태를 살필 여력이 없었죠. 그래서 이런 사연을 접수받고 현장 조사를 마친 행복가득 수 프로젝트 팀은 정종예님의 댁의 화장실과 부엌을 전면 개보수할 것을 결정했는데요.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먼저 화장실에는 한쪽에 세면대를 설치해드렸고요. 양변기와 타일도 전체적으로 새로 시공했습니다. 그리고 부엌에는 싱크대를 새로 설치하고 바닥을 비롯해 전체적인 보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왕 하는 김에 거실 장판과 벽지도 다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 새로 바꿔드렸습니다. 깔끔하고 편리해진 집을 보고 종예님은 무엇보다 힘들여 쪼그리지 않아도 되는 세면대가 가장 마음에 든다고 하셨다는데요. 새로워진 집에서 건강 잘 챙기시면서 온 가족이 행복한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 저희가 지금 시공 전 시공 후 사진을 컴퓨터 화면에 띄워주셔서 보고 있는데 시공 전에는요 정말로 앉아서 쭈그려서 세안을 세상에. 할 수밖에 없는 네네. 아주 불편하고 열악한 상황입니다. 정말 위생도 그렇고 뭐 동선은 뭐 네. 고려되지 않은 게 벽에 너무 좀 당연하고. 타일도 없고 네. 시골 토방 같은 느낌. 그죠? 그렇죠. 예. 너무나 오래돼서 진짜 형태를 알아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정도였네요. 그렇죠. 근데 시공 후에 집안이 톤이 바뀌었어요. 와. 정말 화이트로 정말 환하게 양변기, 세면대 그리고 부엌 싱크대도 아주 밝은 색으로 그리고 오빠 장판까지 장판에다가 벽면이 온통 하얀 타일로 쫙 모델하우스 같아요. 너무 예쁜데요. 아니 여기선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아서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아요. 정선희 씨 이게 사실 사비 들여서 하면요 엄청 큰 돈이 나갑니다. 몇 천만 원, 한 2천만 원 나가지 않을까요? 나갈 거예요 아마. 그렇죠. 2, 3천만 원 나갈 그런데 이게 거예요. 야, 행복수 프로젝트로 다 됐다는 감사하네요. 야.
우리 좋은 나라에 살고 있네. 진짜. 얼마나 좋으실까 우리 종혜님은. 그렇죠. 왜냐면 다리가 불편한 사람한테 앉았다 일어났다는 진짜 지옥이에요. 게다가 9명 대가족이니까 애기들 씻기는 것도 일이었단 말이에요. 배관이 진짜 시급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요즘처럼 막 비 많이 오고 이럴 때 막 역류하고 그쵸. 굉장히 난처해질 상황인데 이 덕분에 진짜 새 집으로 거듭나셨다니 보람이네요. 2018년에 이런 이미 일이 있었고요. 네. 자,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작년입니다. 네. 2019년 실제 사례입니다. 전남 장흥군에서 이름은 밝히지 말아주셨으면 하셔가지고 저희가 익명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어떤 상황이었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볼까요? 너무 오래된 탓에 천장의 일부가 무너져 내렸던 집. 이 집엔 어르신과 아드님 그리고 이제 20살이 된 손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미 무너진 방 천장은 일용직으로 일하는 아드님의 수입으로는 보수할 엄두가 나질 않아서 오랜 시간 방치된 상태였고 더불어 수도시설도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무엇보다 집에는 물이 한 방울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집안까지 이어진 수도시설이 아예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르신은 밥을 지을 때마다 지하수를 길어다 써야 했고요. 앞마당 아궁이 앞에서 음식을 한 후에 집 안으로 나르곤 했습니다. 젊은 사람도 많이 힘들었을 이 과정을 83 고령의 노인성 질환까지 앓고 계신 어르신이 매일같이 겪어야 했으니 어르신은 물론이고 그걸 지켜보는 아드님도 또 20살 손자도 마음이 많이 무거웠답니다. 게다가 물이 나오지 않으니 당연히 집안에는 화장실이 없었고요. 그래서 가족들은 외부에 설치해놓은 간이 화장실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추운 겨울밤엔 이것조차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겨울이라고 해도 따뜻한 난방을 기대하는 건 그야말로 배부른 꿈. 단열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어르신과 가족들은 건강과 위생을 챙기는데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사연을 접수받고 현장 조사를 마친 행복가득 수 프로젝트 팀은 무엇보다도 수도시설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기로 결정했는데요.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일단 집 인근에 있는 상수도관을 끌어와 집 안까지 배관 연결하는 데 성공했고요. 그래서 부엌에는 싱크대를 놔드리고 밖에 있던 간이 화장실도 실내로 들여와 설치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집 환경이 전체적으로 열악했기 때문에 여러 단체의 도움을 받아 집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깨끗한 부엌에서 손주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행복하다는 우리 어르신. 편리하고 안전해진 집에서 어르신도 아드님도 그리고 손자분도 모두 행복하게 지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이고 정말 시공전의 모습이 이게 한 집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냥 하나하나가 너무 열악해요. 외부 아궁이가 그쵸, 다 녹슨 그 솥단지가 보이고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전 아궁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부엌이 사람이 정말 오래도록 살지 않은 집이 아닌가 오해를 할 정도로 먼지도 쌓여 있고 위생상으로도 동선은 말할 것도 그리고 없고 어디에도 어지럽혀져 지금 있어요. 어지럽거니와 수도가 아예 없어요. 없어요. 네. 간이 화장실은 그냥 정말 그야말로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가끔 보는 그 파란색 간이 화장실 있잖아요. 네. 그 천장이 너무 심각했어요. 천장이 지금 무너지기 바로 1초 전 모습이에요. 이게 다 여기가 붕괴가 되기 전이네요. 그쪽을 대충 좀 오래된 장롱 같은 걸로 떠받쳐놨고 시공후를 봤는데 예. 이거는 완전한 신축이라고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겠는데요. 그죠? 완전 건물 전경 자체가 그냥 집을 새로 지으셨어요. 싹 바뀌었어요. 자리만 똑같아요 지금. 네, 맞아요. 그냥 다 싹 다 허물고 신축을 하셨는 너무 것 좋은데요. 같아요. 뭐 내부 부엌 공간이 이렇게 넓게 확보가 되고 당연히 물이 이제 나오는 거죠. 와. 그 싱크대를 설치해 주셨고 네. 욕실 너무 좋다. 욕실. 기가 막히네요. 세면대 양변기까지 진짜 너무 행복하시겠다. 네. 아니 그 전 상황을 보니까 지금 바뀌고 난 뒤에 그냥 주인공들의 웃음이나 막 울먹이는 감동이 막 느껴져요. 그죠? 네. 제가 한자는 잘 비록 모르지만 그 환골탈태라고 하나요? 사람이 왜 바뀐 것처럼 완전 집도 바뀌었어요. 집도 환골탈태가 됐어요. 야 신기하네요. 근데 이렇게 실질적인 사례들을 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수 프로젝트 그냥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때만 해도 이런 감동이 좀 덜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렇게 바뀐 모습을 보니까
이거 좀 널리 알려드리고 싶네요. 진짜 그래요. 진짜 나도 한번 신청해볼까 하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요? 뭐 꼭 우리 집 아니더라도 생각나는 이웃이나 뭐 맞아요. 사촌도 있잖아요. 신청 기간은 8월 21일 금요일까지입니다. 행복 가득 수 프로젝트.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다 바꿀 수 있다는 게. 그리고 또 업체를 어떻게 선정해야 되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럼요. 뭐 자격 기준 심사 같은 게 있을 테니까 그런 거 한번 신청해서 받아보시면 그렇죠. 예, 보다 실질적인 사례들이 열릴 것 같아요. 특히나 열악한 환경에 아이들이 노출돼 있거나 또 노약자 여러분 이렇게 노출돼 있을 때 네. 주변에서 좀 제보해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한번 꼭 둘러보시고요. 네.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죠? 네, 그럼요. 예. 지라시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안내 배너가 있습니다. 그 배너 광고 한번 클릭해 보시고 차근차근 설명을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김광진 씨의 노래 준비했어요. 행복을 주는 노래. 하던 일 잠깐 멈추어봐요. 이 노래 들어요.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PDB 단열바 태양자동문에서 백화점 상품권,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고급 수저 세트, 대한민국 물걸레 청소기 휴스톰에서 청소기,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마님죽에서 쇼핑몰 이용권, 주식회사 홍진경에서 다시팩 세트,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풀무원 로아스에서 로젠빈, 달팽이 크림의 원조 엘렌실라에서 달팽이 크림 세트, 오정현의 9696 대리운전에서 대리운전 마일리지 앉아볼수록 느껴지는 가치 휴테크에서 안마의자를 드립니다. 세상 사는 이야기. 이름이 뭐예요? What's your name? 완벽했어. 이름이 뭐예요? 혹시 전화번호 뭐예요? 그 현아 씨 노래 부른 거죠? 네. 지금 경상도 사투리 하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정말 저 서울 사람이거든요. 자, 내가 하면 그 사투리가 되지. 그러게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 뭐예요? 전화번호 뭐예요? 됐어요. 자, 매일 여러분과 세상 사는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내가 아는 특별한 이름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날 문자 터져 나갔죠. 와 진짜 네. 그거 지인 결혼식 저는 그게 제일 웃겼어요. 신랑 신부 어머님들 이제 이백숙 조추월. 네. 근데 이 문천식 씨가 이거 디테일하게 또 네. 막 혼주들. 촛불 네. 화촉점화 혼주들, 시간까지 화촉점화. 해서. 이백숙 여사님 조추월 여사님 화촉점화 있으시겠어요. 계속 반복해서. 그런가 하면 또 어떤 혼주 성함은 이강도였다는 분도 있었어요. 그죠? 전기남 씨도 기억나요. 네. 인사할 때마다 전기공사 안 다니는 전기남이라고 얘기했다는 네. 센스 있는 그런 사연까지 진짜 많았죠. 전화 연결된 분도 진짜 웃겼어요. 어마어마했죠. 네, 김건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대리님께 이 사연자분이 김대충 대리님이라고 불러서 민망했다는 그 에피소드. 빵 터졌죠. 옛날에 그거 생각나지 않아요? 로댕 오뎅 어묵? 약간 우리 연상자 컨닝했는데 맞아요. 생각하는 사람 로댕 옆에 그걸 잘못 보고 오뎅 그랬더니 그 옆에 애가 어묵 이렇게 써. 셋 다 나와 이래가지고 선생님한테 원래 혼났다는. 약간 김대충님, 네. 김건성님이 연상이 그러게요. 되는. 네. 자, 그래서 오늘 하루 더 내가 아는 특별한 이름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만나볼까 해요. 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서 만나봤던 잊혀지지 않는 이름 있잖아요. 혹은 본인 이름을 슬쩍 알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이름 때문에 생긴 에피소드 있으면 더 좋겠죠? 땡. 문자번호 샵 8001번 열어놨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문자와 미니 소개되시면 모든 분들께 에너지 음료 보내드리고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 전화 연결되면 30만 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 선물로 드릴게요. 제가 아는 분의 할머님이 네. 성이 개씨셨어요. 개은숙 씨. 개. 그렇게 시성이요? 네네. 성함이 이제 상자 년자셔가지고 도착한 사연을 우리가 이제 자. 노래를 듣고 이제 들어볼까요? 네. 이선희님입니다. 제이에게. 제이
자, 이선희의 제 얘기 듣고 오셨고요. 하나씩 사연을 볼 텐데 정선혜 씨 벌써 터졌어 지금. 홍사사공님. 예. 구자성이라는 친구가 아들을 낳았어요. 큰 기운을 떨치라는 의미에서 큰대, 기운, 기를 써서 이름을 대기라고 지었습니다. 뜻은 좋은데 친구 녀석 성을 붙이니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구씨 집안 아들 대기 씨. 구대기님. 왜 그래요? 구대기님. 부를 필요 없잖아요. 구대기님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 나왔습니다. 구대기님. 잠시만 대기해 주시고요. 구대기님. 예. 이런 분들 군대 가서 고생해요. 고참들 엄청 약 올려요. 이름 맞아. 웃기면. 장난 아니에요. 야, 구대기. 이병 구대기. 엄청 약 계속 올려요. 시켜. 100번 시킨다고. 계속 시켜요. 자, 1995님은 친구 중에 조인성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와, 물론 얼굴은 완전 달라요. 이 친구가 사람들 만나면 안녕하세요. 이름만 조인성입니다. 라고 인사하는데 그러면 꼭 조인성? 그럼 저는 김태희예요. 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것도 진짜 개명 신청에 이 사유도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어. 그렇죠. 요즘은 좀 개명 많이 해주신대요. 그렇죠. 예, 예전엔 잘 안 해줬잖아요. 까다롭고. 맞아요. 예. 예. 근데 이게 평생을 놀림감으로 사는 것보다 그리고 나랑 같은 이름인데 너무 월등하게 미의 기준이 된 사람들 그러면 되게 골치 아파져요. 그렇죠, 맞아요. 김태희, 뭐 전지현, 조인성 부담스럽죠. 엄청 부담스러워요. 뭐 고현정. 아이고. 이렇게 되면 계속 한마디씩 들으니까 그거를 이제 막 유머로 승화시키는 분 내공이 있는 건데 그쵸. 대부분 상처예요. 특히 초등학교 때는. 그죠. 말할 것도 없어 진짜. 비교당하지 계속 외모를. 맞아. 조미향님. 고등학교 시절 같은 반에 방숙녀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네. 친구들이 숙녀야 그러면 너희 오빠는 신사야? 라고 물었더니 예. 그 친구가 정말 황소년이 돼가지고 어떻게 알았어? 우리 오빠 이름 신사 맞아 방신사 라고 하는데 다들 웃지도 못하고 눈만 깜빡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버님께서는 또 일부러 지으신 거잖아요. 일부러죠. 신사숙녀. 셋째 태어나면 여러분. 예, 영어 방 이름. 여러분. Ladies and gentlemen. 어떡할 거야? 그죠? 너무 아니 조금만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시지. 왜 여배우 이입세 씨도 자매가 다 줄기, 줄기, 플립, 입세 네. 이렇나요? 그래서 막내 태어났으면 뿌리 될 뻔했는데. 맞아요. 뿌리는 아직 없다고. 이런 연결된 이름 중에는 대한민국 만세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맞아. 네. 대한민국 만세. 근데 방송주 방신사도 평생 잊지 못할 이름이긴 해요. 그러네요. 네, 그 오빠도 군대 가서 많이 놀리면 야 동생 이름은 숙녀냐? 어떻게 하셨어? 신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자 4821님. 네. 친구 중에 최말복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네. 네. 잊고 살다가도 이렇게 말복이 다가오면 꼭 생각납니다. 토요일에 말복인데 전화 한번 해봐야겠어요. 평생 못 잊는다 이건. 대한민국에 살면. 진짜. 말복이. 어떻게 말복이라는 이름을 잊어요? 진짜 성이랑 합치면은 어마어마해지는 이름이 많아요.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 우리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한자어로는 기가 막혀. 네. 너무 좋아 한자는 뜻이. 그렇죠. TV에 소개된 분 중에 연세가 꽤 있으신 분인데 차씨 성을 가지신 분인데 성함이 차예요. 그래서 차차 실제 TV에 나왔어요. 정말 중년 아저씨인데 차차 해가지고 개명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차차. 이름이 차차가 아닌 게 다행이다. 그럼 차차차. 짓궂네 진짜 정선혜 씨 본인이 이름 아니라고. 나만 쓰레기인가? 아니 난 그게 연상이 되는데 어떡해요. 개명하셨다고 선생님께서. 성함이 차차인 분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 차차차 생각 안 나요. 외자니까 망정이지. 진짜 외자니까 다행이네요. 두 개 다 차차. 갑자기 유진 씨 노래도 떠오르고요. 그죠? 차차 나아질 겁니다. 자, 다음 사연이요. 0691님. 제 이름은 배수경인데요. 얼핏 들으면 평범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남자입니다. 아이고. 여성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름이라 살면서 이런저런 오해도 많이 받고 에피소드가 마냥 무궁무진합니다. 성 씨랑 붙여놓으니까 더 여자 이름 같아요. 그죠? 배수경. 안녕하세요. 배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수경입니다. 뭐라고요? 수경이요. 수경. 수경이요. 제 이름 수경이요. 야, 이번 한번 여쭤볼까요? 이름통신원. 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의 이름통신원 배수경입니다. 저는 남자인데 이름은 주로 여성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름이라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웃지 못할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30여 년 전에 대학교 1학년 때도 재밌는 일이 있었지요.
그 당시에 저희 과는 78명 정원의 남학생들이 10여 명 남짓밖에 되지 않고 거의 대부분 여학생들이었습니다. 네. 첫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출석을 부르시는데 제 이름을 부르시길래 우렁차게 네? 라고 대답했더니 교수님이 이런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첫 시간부터 대리 출석이야. 폭풍을 치시면서 한 대 쥐어박으셨습니다. 대박. 그 외에도 이름에 얽힌 에피소드가 무궁무진합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이름통신원 배수경이었습니다. 네, 배수경 통신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반갑습니다. 교수님께 잘 해명하셨어요? 그 뒤로 본명이라고? 교수님이 다시는 내 이름 가지고 실수 안 할 테니까 내가 이제 이해가 된다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야. 근데 진짜 교수님한테는 평생 잊혀지지 않는 학생이셨겠다. 그쵸.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선생님 당시에 그 대리 출석 유행이었잖아요, 그죠? 맞아. 맞습니다. 네. 이제 여자친구 대출해 준 줄 알고. 아니, 또 다른 에피소드는 또 뭐가 있어요? 기억나는 에피소드? 예, 와이프한테는 비밀인데요. 네. 이 중고등학교 때 연애 편지 쓸 때 덕을 무지하게 많이 받습니다. 왜요? 부모님들이 전부 다 남자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그때 또 엄하신 제 이름이 분들이. 여자 이름이니까 그럼 검열이 통과되는 이름이네요. 아주 확실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자녀분 입장에서도 거짓말 아니잖아요. 그렇죠. 엄마, 나 오늘 수경이네 집에서 자고 올 거야. 저기요. 아니, 자고 오면 안 돼요. 아닌가? 예. 그건 재미있는 아닌가?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아니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배수경님 반대로 이름 때문에 불편한 적은 없었나요? 이름이 세미나 같은 데 참석을 할 때 네네. 여자 숙소를 배치받은 적이 많았어요.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기가 막히네. 남자 숙소에 배치받은 적이 제대로 받은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와, 이거 그렇겠네. 한 번 더 발걸음을 하셔야 될 정도로. 그럼 2인 1실의 경우에는 그럼 배수경 씨는 김지영 씨랑 한 방 쓰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김지영 아니요. 씨 방에 들어가서 그럼요. 깜짝 놀라고. 네. 덕분에 넓은 독방을 아주 고급 방을 혼자 쓴 적도 있었습니다. 오. 긴급 배정으로. 그렇죠. 예. 네, 이게 하나를 더 잡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와. 그럼 아내분께서 처음에 배수경 씨 이름 들으시고 좀 뭔가 에피소드 없었어요?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이름하고 얼굴하고 완전히 딴판이네. 되게 남성하신가 보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좌우간에 너무 재밌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하고도 수경이라는 이름 때문에. 예, 그러셨군요. 혹시 자녀분 있으세요? 예, 딸만 둘입니다. 딸딸이 오. 아빠입니다. 그러면은 따님들 성함은 어떻게 네. 지으셨어요, 아버님? 그냥 딸은 평범하게 이름 지었습니다. 찬미, 지은이 그런 식으로요. 네네. 이쁘다. 네. 왜냐면 독특한 이름으로 계속 사셨기 때문에 뭔가 조금 그쵸 그런 것도 없잖아 있죠. 작용을 하시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럼 이제 좀 그런 게 좀 있었는데 네. 또 인쇄물에 이름이 잘못된 그런 경우도 너무 많아가지고 제 이름이 배수경인데 배소경, 배순경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배순경. 어떻게든 좀 남자 이름을 만들려고. 그러니까요. 자, 우리 가족분들께 하실 말씀 전해주세요. 저희가 시간 드릴게요. 네. 여보, 나 정말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우와. 당신 나 같은 사람 데리고 사느라고 25년 차 데리고 사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은데 이제 정말 잘할게. 당신한테 열심히 살게. 최선을 다해서. 당신 사랑해. 진짜 성함만 배수경 씨 진짜 엄청 상남자예요. 배수경님. 예. 최근에 뭐 큰 잘못하신 건 없죠? 아니 너무 격정적이시라. 아니 그냥 제 아내가 좀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멋있다. 진짜 감동이다. 제가 좀 우와. 뒷배경이 제대로 되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사는 것 같아서 미안할 뿐이죠. 아니요. 열심히 잘 살아오셨고요. 그럼요. 충분히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실까. 저는 이렇게 목소리 들었을 때 되게 책임감 있으시고 진짜 상남자. 멋있습니다. 그런 진짜. 느낌이 들었어요. 예. 자, 우리 배수경님. 예. 저희가 감사의 의미로 전달할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라 씨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요즘 좋은 아빠, 좋은 남편. 전화 연결되면 끊으실 때 청취자분들께서 이 말씀을 꼭 해주시니까 너무 기분 좋아요. 진짜 기분 좋아요. 그죠? 진짜 감사합니다, 기분 진짜. 좋아요. 예. 5400님이 네. 저희 집은 아들들 이름이 정말 특별합니다. 첫째는 한국인, 둘째는 한결에. 의미 있는 이름 덕분에 큰아들은 학교 회장 선거에 나가서 전교 회장도 당선됐어요. 이야.
한국인 한결의 이거 좋다. 한시 집안이군요. 예, 예. 대한민국 만세 같은 그런 그런 느낌. 거죠. 자, 이분하고 연결 좀 해볼까요? 네네. 한국인 한결의 통신원. 네, 안녕하세요. 중국 괴산 대학 찰옥수수 본고장에서 소식을 전하는 한국인 한결의 통신원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름을 가진 저희 두 아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큰아들은 한국인, 작은아들은 한결의입니다. 특이한 이름 덕에 학교 회장 선거 때마다 이름 덕을 톡톡히 받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한국인을 이라는 유행어가 돌면서 오. 학교 역사상 최고 80%의 몰표를 받아 당선되기도 했고요. 이야. 작은 아이는 우리 모두는 한결의라는 평범한 성과 문구로 회장에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이름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한국인은 군대에서, 한결의는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대학 찰옥수수 본고장 충북 괴산 장현에서 한국인 한결의 통신원 한창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창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이렇게 한국인 한결의 이렇게 이름을 지으신? 제 이름이 좀 약간 어렵다 보니까 네. 좀 쉬운 이름으로 좀 기억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이름을 좀 쉽게 짓는다고 했습니다. 아, 저는 너무 마음에 들고 좋은데요. 저도요. 아버님, 혹시- 혹시 이름 지을 때 주변에서 반대는 안 하던가요? 부인 뭐 출생신고를 하러 그 성북구에 있는 동사무소를 갔는데 네네. 이제 동장님이 이 이름으로 하면 그 놀림을 당한다고 아. 하루 더 고민을 하고 오라고 이렇게 퇴짜를 놓으시더라고요. 오, 진짜요? 그래서 저희가 하루 더 고민하다가 결국은 저희가 결혼 전부터 생각한 이름이라서 그대로 이제 출생신고를 했고 그래서 그냥 야. 아까 부인께서도 동의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미 근데 아이들이 실제로 아주 꼬맹일 때는 놀림 안 받았었어요? 기껏 뭐 놀려야 너 미국인이냐 한국인이냐 그 정도. 아, 그 정도면 양호하죠. 저는 예. 문헌이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네. 아, 그 정도면 진짜 뭐 아이들 사이에서 네. 양호하게 지나간 거죠. 그럼요. 굉장히 애국이 느껴지는 뭔가 이렇게 좀 뜨거운 정신이 담겨 있는 진짜. 것 같은데 네. 한창규님이 일상생활 이렇게 하실 때 좀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뜨거우신가 봐요. 뭐 그런 마음이야 국민들은 다 있겠죠. 근데 멋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뭐 일단은 제일 좀 쉽게 좀 기억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 한 가지 목표로 이제 계속 줬는데 또 다행히 네. 뭐 들으면 까먹질 않으니까 사람들이 진짜. 네네. 기억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럼 쉬울 뿐만이 아니라 그 정신이 느껴지니까. 맞아요. 네. 웃음 나는 이름이 아니고 멋있는 이름이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한국인 한결의 아버님 한창규님과의 통화 아주 즐거웠습니다. 감사드리고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우리 괴산에서 한창규 통신원이었습니다. 네. 0119님이 병원에서 근무할 때 네네. 나생선이라는 환자분이 오셨어요. 네, 저희 정말 웃음 참느라 죽을 뻔했는데 담당 의사 선생님이 너무 평온하게 나생선 환자분 들어오세요. 오. 그랬을 때 진짜 프로페셔널하신 분이라고 감탄한 기억이 있네요. 이야, 훌륭합니다, 그죠? 9029님 네. 남동생 이름이 이지각이에요. 이 지각이요? 네, 동생이 학교 갈 때마다 동네 어른들이 너는 지금 가도 지각이야. 언제 가도 지각이죠, 뭐, 그죠? 근데 동생이 진짜 그거 싫어서 네. 지각 결석을 한 번도 안 했대요. 우와. 아,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이 이름은. 이런 일이 또 있네, 그죠? 네. 뜻은 다 좋다니까요. 알고 맞아요, 보면. 맞아요. 네. 자, 저희 이름 얘기 또 다채롭게 해봤는데 나중에 이거는 시즌제로 다시 돌아와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언제든 빵빵 터집니다.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네네. 광고 듣고 올게요. 자, 금요일 3, 4부는 최인기 코너가 또 준비되지 않습니까? 탑서브 두 분, 김영선님, 남유정님. 맞습니다. 뉴스 잠깐 들으시고 이 두 분 모시고 5시 5분에 돌아올게요. 어느 날 사랑이